안녕하세요. 잘쌤 박대광입니다. 벌써 네 번째 순환기 계통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혈액순환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순환은 돌순, 고리환, 주기적으로 자꾸 되풀이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circulation이라고 부르고요. 혈액이 순환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게 바로 순환기 계통이죠. 그래서 우리 내과도 보면 순환기 내과가 있잖아요. 혈액이 순환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질병이 있거나 하면 그런 것들을 검사하고 치료하는 과가 순환기 내과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혈액순환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거 뭘까요? 바로 심장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순환기내과를 이렇게 심장내과라고 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훨씬 더 확 와닿잖아요. 그렇지만 순환기내과에서는 꼭 심장만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는 순환기내과가 맞겠지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심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에 나왔던 이 안에 너 있다 라는 이 대사가 굉장히 히트를 쳤었죠. 이 안이 어딜 얘기하는 걸까요? 허파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바로 이 심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내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어 라는 그런 뜻이겠죠. 심장의 위치는요, 앞에서 보면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고요. 그리고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약간 옆으로 돌아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면 이 척추뼈보다 훨씬 앞에 흉골 쪽에 좀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횡격막 바로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심장은 이런 식으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쪽에 심장의 끝부분이라고 부르는 곳을 영어로는 에이펙스라고 부르는데요. 한자로는 꼭대기 첨자를 사용을 해서 심천부, 심장의 끝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폐 사진을 봤을 때 좌측에 있는 폐가 이렇게 온폭하게 들어간 것이 보이시죠? 요 사이로 심장이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장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심장을 지금 약간 똑바로 세워놓은 그런 그림이죠. 실제로 구글에서 그림을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고 그게 심장의 어떤 위치를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알고 보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심장의 겉모양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혈관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고 또 심장의 속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심장의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일단 심장은 좀 머리가 아프죠. 당연히 복잡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야기하라고 하면 대부분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에서 심장이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차근차근 보면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일단 맨 겉에 심장을 싸고 있는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심장은 어떤 주머니로 싸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닐봉지로 이렇게 싸져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상상하셔도 됩니다. 이 막을 심장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주머니 낭자를 써서 심낭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페리카디움이라고 부르죠. 심낭은 이렇게 여러 개의 층으로 되어 있고요. 이 심낭 사이에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여기를 심막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는 페리카디알 캐비티라고 부르는 공간인데요. 이 공간에는 물이 들어있어요. 왜 물이 들어있냐면 심장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뛰게 되죠. 운동하거나 긴장하면 더 빨리 뜁니다. 심장이 계속 움직이다 보니 당연히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이 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심막강이 있고 그 심막강에는 물이 흐르고 있어서 마찰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이 심낭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염증으로 인해서 물이 차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여기서 간단한 의학 용어를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뒤에 ITIS가 붙으면 inflammation, 염증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심낭에 염증이 생기면 페리카디움에 ITIS를 붙여서 페리카다이티스라고 부르고요. 염증으로 인해서 물이 차게 되는 경우 삼출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거를 영어로는 effus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낭염으로 인해서 물이 차게 되는 경우를 페리카디알 effusion이라고 부르죠. 물이 차는 게 뭐 크게 문제가 될까? 물의 양이 많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액체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심장이 뛰는데 방해가 되겠죠. 그런 상황을 cardiac tamponade, 심낭 압전, 한글로는 심장 눌림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질환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외상에 의해서 피가 심막강 안에 많이 차게 되거나 혹은 종양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혈액순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그림과 표로 나와 있습니다.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이야 무수하게 많은 가지들로 우리 몸에 퍼져나가겠지만 일단은 심장에서 나오는 큰 혈관들을 이해하고 흐름을 알고 계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금세 이런 그림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심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나타낸 그림인데요.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표시를 해놓기는 하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 이런 그림을 보고 공부할 때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보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일단 심장은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위, 왼쪽 아래. 그걸 우리가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실방실로 외우곤 했었죠. 심방을 영어로는 atrium이라고 부르고 심실은 ventricle이라고 부릅니다. 우심방은 right atrium, 좌심실은 left ventricle이 되겠죠. 순환이라는 건 결국에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기준점을 잡고 보기 시작하면 됩니다. 좌심실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심실을 수축을 하게 되면 피는 대동맥으로 흘러갑니다. 대동맥은 산소와 영양소가 풍부한 혈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동맥에서 우리 몸의 머리, 손, 발 쪽으로 혈관이 쫙 퍼져서 모든 기관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세포들에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들을 다시 피로 보내게 되죠. 그런 것들을 받아서 돌아오는 이 길을 정맥이라고 부릅니다. 체했을 때 손 따면 검은 피가 나오잖아요. 정맥혈이기 때문에 빨갛지 않고 어두운 색을 보이게 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우심방에서 다시 우심실로, 우심실에서 동맥으로 나가게 되는데 바로 폐동맥입니다. 폐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피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들이마셔서 받은 산소를 피로 다시 보내줍니다. 산소를 받아서 풍부해진 혈액이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건 다시 좌심실을 통해서 대동맥으로 나가게 되는 이 순환을 돌게 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심장에서 나가는 건 다 동맥이고요. 심장으로 들어오는 건 정맥이 됩니다. 이게 전체의 혈액순환 과정이고 이 혈액순환 과정을 둘로 크게 나누면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통해서 몸에 피를 전달해주고 다시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이 과정을 몸을 돈다라고 해서 체순환, Systemic Circulation이라고 부르고요.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가서 폐에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진 후에 폐정맥으로 해서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폐를 도는 과정을 폐순환, Pulmonary Circulation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그림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밑에 보면은 right atrium, 우심방, 우심실, 폐동맥, 폐,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몸에 퍼진다 이런 식으로 지금 화살표로 나와 있죠. 그래서 심장으로부터 시작되는 혈액순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돌아간다라는 큰 그림을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요. 동맥과 정맥은 조금 느낌이 다르죠.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길에 있죠. 심장이 콱 짜줄 때 동맥으로 피가 팍 솟구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맥은 정맥보다 훨씬 두껍습니다. 대신에 정맥은 심장이 이완하면서 쭉 빨아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혈관이기 때문에 동맥보다는 더 얇고요. 역류를 막기 위해서 밸브라고 하는 판막이 존재합니다. 밸브, 판막의 역할은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뒤로 나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피가 역류할 수 없게 일방통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심장에 있는 한 가지 이런 길들이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몸으로 연결되는지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요게 심장입니다. 심장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대동맥이 이렇게 활처럼 휘어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를 활궁자를 써서 대동맥궁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활처럼 휘어 내려가면서 세 가지의 길로 갈래를 냅니다. 하나는 오른쪽 팔로 가는 혈관, 가운데 있는 건 왼쪽 경동맥으로 가는 혈관, 맨 왼쪽 거는 왼쪽 팔로 가는 혈관이 되는 거고요. 그럼 오른쪽 경동맥은? 네, 오른쪽 경동맥은 오른쪽 팔로 가는 혈관에서 이렇게 하나가 분지를 해서 나오게 되면 이게 오른쪽 경동맥입니다. 오른팔, 왼팔, 양쪽 경동맥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밑으로 쭉 내려와서 복부에 있는 대동맥을 지나서 각종 장기들로 혈액을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다리 쪽까지 쭉 연결을 해주는 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맥계와 정맥계를 나눠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동맥은 빨갛게, 정맥은 파랗게 보통 표시를 한다. 방금 봤던 심장 그림이고요. 위쪽에서 내려오는 상대정맥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하대정맥으로 해서 우심방, 우심실을 통해서 폐동맥으로 나가는 그림이 보이고 있죠. 오른쪽 폐, 왼쪽 폐로 가겠죠. 그리고 다시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들어와서 좌심실을 통해서
대동맥, 그리고 대동맥궁, 그리고 머리 쪽으로 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그림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심장을 잘라서 이렇게 안쪽을 들여다보게 되면 또 다른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우심방과 좌심방 사이에 벽이 이렇게 있고요. 이 벽을 atrial septum이라고 부릅니다. 한글로는 심방 중격이라고 부르는데요. 비중격 들어보셨죠? 코 안에 있는 중격을 말하는데 비염이 있는 분들, 비중격 망곡증이 있는 경우들이 흔하고 그래서 수술을 통해서 비중격 망곡을 교정해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선천적으로 이런 심방 중격에 결손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가장 흔한 심장의 선천성 기형입니다. 피가 심방에서 심실로만 가야 하는데 심방 중격에 결손이 있게 되면 이 심방끼리도 서로 교류가 생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겠고, 당연한 거지만 심방의 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거를 atrial septal defect, ASD, 한글로는 심방 중격 결손이라고 부릅니다. 심실 중격에도 결손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VSD라고 부르죠.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수술을 언제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tricuspid valve라고 써있죠.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는 mitral valve라고 써있습니다. 밸브, 아까 정맥에서도 나왔었죠. 판막이거든요. 혈액이 일방통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tricuspid라는 말은 꼭지가 3개라는 뜻입니다. mitral valve는 이 mitral이라는 말이 승려 모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mitral valve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승려의 모자, 승모판 이렇게 부르거든요. 밑에 쪽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판막이 3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tricuspid valve, 한글로는 3개의 첨을 가졌다, 삼첨판이라고 부르고요. 좌심방과 좌심실에 있는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2개의 첨을 가졌기 때문에 이첨판, 바이커스피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마이트랄 밸브, 승모판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판막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크게 2가지. 판막이 너무 꽉 조여서 피가 잘 안 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판막이 그 기능을 잘 하지 못하고 열려 있어서 피가 역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경우를 판막 협착, 판막 부전 이렇게 부르는데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어쨌든 심장의 출력 자체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수술, 인공판막 이런 것들로 교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심장은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떨고 싶지 않은데 자꾸 심장이 이렇게 나대는 그런 경우들도 자꾸 생기고요. 심장에게 잠시 휴식을 주고 싶어서 잠시 쉬어가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이유는 신경계통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심장은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렇지만 간접적으로는 이런 힐링과 여유, 긴장 완화를 통해서 심장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고, 혹은 운동을 통해서 심장을 빨리 뛰게 함으로써 심장을 강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운동을 열심히 하십시오. 무리하시든 말고요. 자, 마지막은요, 심장이 어떤 원리로 뛰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심장은 계속 자극 없이도 뛰어야 됩니다. 스스로 전기를 발생해내는 그런 발전기를 가지고 있죠. 그걸 여기에 이렇게 써있는 SA 노드라는 곳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로는 동방결절이라고 하는데요. SA 노드는 사이노 에이트리얼 노드의 줄임말입니다. 에이트리얼은 아까 심방이잖아요. 심방의 위치에 있다라는 뜻이고요. 사이노는 사이너스에서 온 말인데 구석진 공간 이런 뜻입니다. 심방의 구석진 공간에 있는 결절, 노드라는 의미로 SA 노드라고 쓰고, 동방결절이라는 말도 구석 방향에 있는 결절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SA 노드에서 자발적으로 전기 신호가 발생을 해서 심장의 여러 부위로 전기 신호를 전달을 함으로써 심장 근육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큰 흐름은 SA 노드에서 이쪽에 있는 AV 노드, Atrial Ventricular Node, 방실 결절로 전기 신호를 전달을 해서 히스 신경 다발을 통해서 쭉 내려가서 퍼킨즈의 섬유를 통해서 심장에 전체적으로 전기 신호를 쫙 뿌려주면서 심장이 수축을 하게 된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SA 노드가 심장을 뛰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구조물이다 보니까 저희 의대생 때는 싸이월드 감성으로 너는 나의 심장, 이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너는 나의 SA 노드. 저는 아니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기 신호를 통해서 우리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심전도 검사죠. 이렇게 누워서 가슴에다가 이런 뾱뾱이를 붙여서 전기 신호를 받아서 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검사를 하면 이런 식으로 파형 그림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고, 어느 부위에 어떤 전기 신호가 어떻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림이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실제로 심전도를 찍으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게 되고, 이걸 통해서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지
천천히 뛰는지, 부정맥이 있는지, 심장 근육에 마비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심장은 이런 식으로 뛰면서 수축과 이완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죠. 수축 한 번 할 때마다 심전도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요. 이 한 번 두근 하는 이 순간을 심박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즘에는 이렇게 시계가 잘 나와 있어서 심박수가 체크가 되죠. heart rate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심박수는 BPM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beat per minute. 음악에서 나오는 거랑 똑같죠. 분당 몇 회 뛰는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는 지금 68회가 뛴다고 시계에 표시되고 있죠. 시계 없으셔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경동맥을 짚어보거나 요골동맥을 짚어서 뛰는 횟수를 세어보시면 되고요. 60초를 다 세어도 되고 혹은 15초만 세서 살을 곱해줘도 되겠죠. 정상적으로 성인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100회 정도가 정상적인 심박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심장이 빨리 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드라마에서 요거 많이 보셨죠. 의학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200줄 차지 클리어 펑 하는, 그러면 이제 다시 심박수가 돌아오고 막 이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건데 이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제세동기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defibrillator라고 하는데요. 제세동이라는 말이 세동을 제거해주는 기계라는 뜻입니다. defibrillator의 이 D도 소를 없애주는 디톡스처럼 fibrillation, 세동을 없애주는 기계라고 해서 defibrillator라고 부르는데요. 정상적인 심장은 이런 식으로 뛰어야 합니다. 근데 심장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하지 못하고 잘게 떨게 되는 세동이 발생을 하게 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심장마비인데요. 심장이 잘게 떨게 되면 우리 몸의 혈액을 순환시켜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세동기를 통해서 전기 충격을 팡 줌으로써 심장을 순간 셧다운을 시켜서 전기적 신호를 없애주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심장에 있는 SA 노드에서 다시금 정상적인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서 심장을 다시 뛰게끔 만들겠죠. 그런 원리로 제세동기를 통해서 심장마비 경우에 치료를 한다. 드라마에서 나오면 아, 제세동기가 저런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드라마나 영화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심장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